이강인의 바르셀로나전 선발 출전이 예상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11일 오전 4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와 맞대결을 치릅니다. 이제는 정말 빅이어를 들어올릴 때가 된 PSG, 최근 잃어버린 명성을 다시 찾고자 하는 바르셀로나의 맞대결입니다.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순 없는데요. 두 팀 모두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 기준 PSG는 공식전 6경기에서 4승 2무를 기록하고 있으며 바르셀로나는 공식전 6경기에서 5승 1무를 올리고 있습니다. 두 팀은 UCL에서 꽤나 자주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1994년도 시즌 8강. 당시 PSG가 합산 스코어 3대2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1996년도 시즌엔 커비너스컵 결승전에서 만났고 바르셀로나가 1대0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만남은 2012년도 시즌. 이때부터 두 팀은 잦은 간격으로 별들의 전쟁에서 맞대결을 치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시즌은 2016년도 시즌이었습니다. 당시 PSG는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원정에서 3점 차 이상 패배만 아니면 무난하게 8강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엄청난 공격력을 자랑하며 홈에서 6대1 대승을 거뒀고 합산 스코어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적에선 PSG가 앞서고 있는데요. 2020년도 시즌 16강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한 PSG. 원정에서 4대1 무난한 승리를 거뒀고 홈에서 1대1로 비기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결전을 앞두고 지난 주말 클레르몽과 리그 경기를 치른 PSG입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주중 경기를 위해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 마르퀴뇨스, 아치라프 하키미, 잘루이지 돈나룸마, 비티냐 등 주전 선수들을 모두 후보로 내렸습니다. 이강인 역시 이날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22분 세니 마율루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약 23분가량 누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강인은 드리블 성공 2회, 지상 경합 승리 2회 등을 기록하며 번뜩이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휴식을 취한 이강인. 바르셀로나전 선발 출전이 예상되는데요.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은 수요일에 열릴 바르셀로나전에서 은바페, 우스만 덴벨레와 함께 선발로 나설 것이 유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공격진에서는 킬리안 은바페, 우스만 덴벨레와 함께 나설 세 번째 공격수로 누가 나설지가 관건이다. 곤살로 하모스, 무아니, 이강인 등 전혀 다른 타입의 세 선수가 경합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누가 자리를 차지할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엘리케의 코치진은 이강인이 이들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페인의 문도 데포르티보 역시 PSG가 바르셀로나전을 위해 핵심 자원을 아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는 테나스, 무키엘레, 슈크리니아르, 자그, 솔레르, 마율루, 아센시오, 콜로 무아닉 하무스 등을 선발로 선택했다. 이강인을 비롯해 돈나룸마, 마르키뉴스, 비티냐, 은바페, 덴벨레 등이 벤치에서 출발했다. 이들이 바르셀로나전 선발진이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매체는 PSG가 클레르몽과 경기에서 2군으로 나섰다. 바르셀로나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엘리케는 핵심 선수 최대치를 이동시켰다. 바르셀로나전에 선발로 출전할 수 없는 선수들로 선발 라인업을 가동했다. PSG는 바르셀로나를 만나기 전 어떤 모험도 하고 싶지 않았다. 리그앙에서 여유있게 1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즌 정말 중요한 챔스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고 이제 8강입니다. 8강 1차전 홈 경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고 점수 차이가 클수록 좋은데요. 과연 우리 이강인 선수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스페인에서 뛰었기 때문에 믿고 중용할 것 같고 맹활약할 것 같은 예감입니다. PSG의 동료들도 인정했습니다. 이강인의 시야와 정확도는 PSG에서도 정상급이라는 극찬을 들으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베팅업체 파리온스 스포츠는 유튜브 채널에 2개의 쇼츠 영상을 올렸습니다. PSG의 미드필더 비티냐와 공격수인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각 부문별로 PSG에서 뛰어난 선수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 신체 능력이 뛰어난 선수, 시야가 좋은 선수 등 10가지 문항에 답했습니다. 이강인은 두 선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비티냐는 시야가 좋은 선수의 이강인을 뽑았고 바르콜라는 정확도가 높은 선수의 이강인을 선정했습니다. 두 선수는 이외에도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로 킬리안 은바페를 선정하는 등 공통된 답변을 내놨습니다.
비티냐와 바르콜라는 이강인의 동료이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쟁자인 두 선수가 이강인을 뛰어나다고 선정해 이 선택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티냐는 중앙 미드필더, 바르콜라는 좌측 윙어로 뛰지만 이강인은 두 포지션을 모두 소화하기에 경쟁하는 선수들입니다. 이강인은 PSG에서 공격진의 거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를 제외하고 중앙 미드필더부터 좌우 윙어까지 모두 뛰고 있습니다. 하무스가 부진할 때에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폴스라인으로도 뛰었습니다. 그만큼 멀티플레이어 능력이 뛰어나고 다재다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 역시 이강인을 인정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역할을 정해두지 않으며 그는 멀티플레이어로 뛸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스페인의 마요르카를 떠나 프랑스의 명문 PSG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 아래에서 기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1월 아시안컵 차출로 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음에도 엘리케 감독은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리그 15경기에서 출전하며 2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PSG에서 우승컵도 들어올렸는데요. 지난 1월 아시안컵 합류 직전 본인의 의지로 프랑스의 슈퍼컵인 트로페 대 샹피용에 출전했습니다. 이 대회 출전으로 이강인의 국가대표팀 합류가 늦어졌으나 이 경기에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넣으며 팀 우승의 주역이 됐습니다. PSG는 이강인과 은바페의 득점에 힘입어 툴루즈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강인의 강점은 볼키핑과 창의적인 플레이입니다. 비티냐와 바르콜라가 꼽은 것처럼 시야가 넓고 패스나 슈팅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18일 몽펠리에와의 리그 경기에서 페널티 박스 밖에서 자신의 주발인 왼발로 정교한 가마차기 득점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활약은 국가대표에서도 여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6경기 모두 선발 출전하며 3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기회창출 1위, 키패스 1위 등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며 중원의 사령관으로 활약했습니다. 여기에 프리킥으로 공격의 혀를 뚫으며 명실상부한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에서도 우측 윙어로 출전해 도움 1개를 기록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풀타임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키패스 3개씩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대표팀에서 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큰 모습인 것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중앙과 측면을 넘나들며 공격의 창의성을 불어넣었고 PSG에서도 활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PSG에서 주전 경쟁은 치열한데요. 비티냐와 바르콜라 역시 동료이자 경쟁자입니다. 이강인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에 포지션이 다른 두 선수들이 경쟁자가 됐습니다. 비티냐는 이번 시즌 1군 데뷔 후 최고의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임에도 리그 24경기에서 6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강인과 마찬가지로 시야와 패스가 뛰어나며 프리킥을 전담할 정도로 킥 능력도 좋다는 평가입니다. 바르콜라는 시야가 좋은 선수로 비티냐를 택했습니다. 바르콜라는 이강인, 비티냐와 스타일이 다른데요. 그는 윙어로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측면 플레이에 능숙합니다. 결정력에 있어서는 아쉬운 모습이지만 측면에서의 파괴력과 직선적인 플레이가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입니다. 팀 동료들에게 시야와 정확성이라는 정말 중요한 능력을 인정받은 이강인 선수인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하며 행복 축구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